대한민국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암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방송.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본 방송은 암과 관련된 방송으로 방송 도중 암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유방암 3년차 40대 암환자 대표 박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방암 2년차 국립암센터 다니고 있는 30대 젊은 암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 PD님. 그래서 첫 방송 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너무 떨려서 정신없이 했던 방송이라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네, 네. 그러리라고 믿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5월이잖아요. 네. 5월에 이제 휴일도 많고 날씨도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다니실 것 같은데 박 PD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네. 병원을 나들이 가듯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촌 세브란스가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네. 거기 나들이 그 병원이니까 나 병원이라는 거 빼고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원 갔다가 그 뒤쪽에 안산인가요? 네, 서대문에 있는 안산이요. 네, 안산 또 같이 둘러다녀서 둘릴 길인가? 예. 아, 죄송합니다. 네,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 완치의 길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목적지 탁 입력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는 암을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나와 같은 길을 가면서 씩씩하고 즐겁게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함께하는 힐링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황배우 따라와. 오 마이 갓.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암 환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뭐, 암 진단 받으면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치고 어떤 감정이신지, 뭐, 이미 경험하신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암을 경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또 그런 단계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경험담과 더불어서 오늘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암 진단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암 주사, 뭐 방사선, 수술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의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암 환자는 99도까지 끓어있는 물과 같아서 누가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감정일 때 어떤 감정들, 이제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또 그 이 모든 감정들이 거치고 나니까 삶의 의지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죽음에 관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이 죽음에 관한 심리 상태를 5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이게 암 환자의 심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부정, 분노, 우울, 그다음 뭐였죠? 타협. 타협, 수용. 수용. 네, 요렇게 5단계.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와도 같은데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들이 요런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마지막엔 수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요 단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박 PD님. 네. 저는 이제 부정의 단계. 사실 이 부정 단계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단계래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 황 배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암이라고 순간 막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이제 주치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 막 주치 선생님한테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일 모레가 공연인데 나 바쁜데 어쩌라고요?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 3명이 이제 울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70대 할머니, 또 이제 50대, 또 20대. 벌써 3분이 앞에서 진단받고 나왔기 때문에 설마 내가 암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암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3기의 림프 전이도 있고 또 이제 전체 이제 전절제를 해야 되고 또 열어봐야 압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순간 무섭고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암센터 1층부터 5층까지를 왔다 갔다 막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래서 이제 멈춘 곳이 이제 4층에 그 외래 항암 주사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울지는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끝나고 6시 반 딱 퇴근이 되고 나서 그때 막 엄청나게 울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슥 뒤를 보니까 제 바로 앞에 진단받았던 그 20대 여자 환자분. 너무 그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 막 불쌍하고 막 동병상련의 뭐 이런 감정도 막 느끼고 하는데 더 슬픈 거는 그 진단받고 딱 나왔는데 저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이렇게 그 큰 암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슬픈 거죠. 나는 여태까지 뭐하고 지금 이 소리를 혼자 듣고 이 고통을 나 혼자 겪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이렇게 울다가 저는 그 부정의 단계를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씻다가 만져져가지고 그냥 유방외과에 가서 암이라고 바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히 암이라고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암입니다였어요. 누가 봐도 암이었나 봐요, 모양이.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암센터로 연결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부정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건 진짜 암이구나.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막 사실 그날 너무 신나게 쉬는 날이어가지고 병원 갔다가 서점 가서 책도 좀 읽고 신나게 병원을 갔던 길을 이제 울면서 돌아왔죠. 부정이 아니라 그냥 막막함?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눈물이 계속 났고 저는 그래서 그 진단받은 날 맥주 마셨어요. 이게 왜냐면 아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왕 생긴 거 내가 지금 여기서 맥주를 마신다고 있던 암이 막 갑자기 퍼진다거나 갑자기 더 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그때 당시 했거든요. 아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술도 안 마시고 저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 그 당시 얘기시죠. 네, 황 당시. 배우님의 개인적인 저의 경험담입니다. 네네 경험담 제 의견입니다. 따라하진 마세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부정의 이 단계가 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 경우가 사실 많다라고 해요. 네. 그 정도 지나고 나면 극복들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이때는 환자가 이제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네.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 단계를 지나서 분노 단계가 이제 오잖아요. 분노 단계가 오면 아니 왜 나지? 왜 하필 나지? 나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나지?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싫고 하늘에 대해 원망을 하고 저는 하늘에 삿대질하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박 PD님 어떠세요? 분노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시다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분노는 정말 거의 항암 끝날 때까지 수술하고 나서도 거의 분노가 갔었던 것 같은데 왜 나야? 내가 왜 죽어야 되지?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이에다가 딱 놓고 처음에는 이제 적기 시작하다가 이 적는 것도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에다 탁 해서 원인 분석. Q&A를 나만의 Q&A를 했죠.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맥주 때문인가? 삼겹살? 스트레스? 저 인간 때문인가? 누가 말을 시켜도 정말 그 쳐다만 봐도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가지고 근데 그 분노가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저희 큰언니한테 폭발하고 말 한마디만 건네도 제가 폭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엄마한테는 지금까지도 아직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암이라는 얘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언니가 가장 제 옆에서 그런 폭발을 많이 이제 봤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단계를 잘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스스로 극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때 정말 분노 단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희 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언니가 각종 이제 논문 자료, 그다음에
암 환자들의 심리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큐블러스의 뭐 죽음 중어감이라든 책자 뭐 의사 상담도 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결론을 딱 내렸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99도까지 끓어있다라는 물에 네. 대한 거를 저희 언니가 해준 얘기예요. 아. 네, 저를 위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암 환자의 분노는 힘들어 제발 도와줘 라는 다른 표현이래요. 언니가 말에 의하면. 네네. 그래서 아유 다 내 탓이야 하면서 그 환자가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예, 가장 도움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암을 할 때 누가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막 따끔따끔 막 거리고 해서 만지지를 못하게 해요. 그럼 언니가 들어오면 됐다고 싫어 나가 막 온갖 막 짜증을 부리고 막 근데 그래도 막 그날 그 다음 날 계속 말없이 그냥 묵묵하게 막 저를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막 계속 주물러 주다 보니까 막 시원한 거죠. 아, 시원해. 이랬는데 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뻘쭘하니까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렇게 오늘 뭐 힘들고 어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기를 지난 것 같아요. 언니 덕분에 병원을 가서 검사도 받으셨고 네. 또 그런 힘든 항암 때의 분노의 단계를 또 언니 때문에 잘 극복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잘 하셔야겠는데요, 언니한테.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멍한 상태가 되게 많았고 그냥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그냥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저는 이제 까칠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요. 이제 99도까지 물이 끓었잖아요. 원래 저는 이제 성격이 사람들한테 싫은 말을 못하고 그냥 제가 이제 수긍하고 그냥 제가 묻어보고 가고 그러는 편인데 그때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뭐 쳐다봤다 그러면 시비가 붙었을 그 정도로 까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 뭐 분도 단계는 다 지났지만 편하더라고요. 할 말 하고 사니까. 저 암 걸리고 성격이 변했는데 그건 좋아요. 그냥 뭐 내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분노 단계가 그렇게 잘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개인차가 많이 크긴 하네요. 네. 그 분노 때 들었던 막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가 뭐 술 먹고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 술 한 번 사주지도 않고 무슨 막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암이 그 전염병도 아니고 뭐 어디 그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같이 밥을 먹으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머.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이제 멀어지고 어느 순간 인간 그 관계 이게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네. 그 정리를 해야겠네요. 진짜 그런 네. 사람들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막말 뭐 가발 사줄게. 뭐 가발을 준비해야 되나. 저는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암을 안 했어요. 저는 호르몬 치료 중이라서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거든요. 천만 다행으로도. 근데 그걸 환자한테 가발을 사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그 시기에 그래서 막 원인이 누가 뭐 이게 될 만한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분노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저도 모르게 폭발하니까 사실 이 감정을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어요. 분노 때.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변 분들에게 그 회사 분들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했으니까 항암 끝날 때까지도 제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 이렇게 암 환자들은 감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피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분노가 그냥 시시각각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암 네. 걸렸는데 어떻게 분노가 안 생겨요. 네. 네. 그런데 그 분노 단계는 이 암 환자가 이 극복을 하는 데서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해요.
하지만 이 분노 단계가 길어지면 치료 시간이 길어지고 치료에 방해가 돼서 좋지는 않다고 하니까 뭐 우리 환자분들 너무 화가 나셔도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보호자분들도 옆에서 잘 서포트를 해 주시면 환자가 빨리 치료를 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런 단계에서 아까 박 PD님 잠깐 들으셨다고 했는데 피해 주셔야 하는 말들이 뭐 야, 너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너 암 걸렸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 너 천벌을 받았네. 뭐, 네. 하느님이 널 천벌을 주셨네. 안 들을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네. 실제로 듣습니다. 이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이런 말들은 피해 주시고, 격려의 말들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우울이 옵니다. 이게 참 분노도 힘든데 우울이 힘들어요. 이 박 PD님은 우울 단계에서 어떠셨어요? 개인 차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선항암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준비하거나 이런 시간도 없이 바로 항암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우울 아까 분노 뭐 같이 이제 동시에 온 케이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암을 시작하면 그 머리 빠지는 스트레스가 더 심하대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삭발을 했어요. 첫날부터 삭발을 했는데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항암 주사를 맞고 이제 3주 단위로 이렇게 그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항암 맞는 주기가. 근데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작은 요 머리가 머리를 다 감고 흰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빡빡 닦는데 그 흰 수건에 그 작은 머리가 촘촘히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찍찍이 이런 거로 또 머리 그 테이프로 다 일일이 이걸 또 떼는데 너무나 슬픈 거죠. 네. 또 한이 항암 때문에 저는 이제 손톱하고 이제 발톱이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안 빠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개인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 빠졌고 그다음에 눈썹 같은 경우는 다 빠졌어요. 몸에 이제 털은 다 빠지니까 눈썹이 빠져서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아니 기본이 있어야지 그리잖아요. 그래서 눈썹 여기 부분에 이게 톡 튀어나온 뼈 여기를 이제 잡아가면서 기본 이제 선을 그리고 만져가면서 뭐 그렸을 때 열 손가락이 다 터졌으니까 그 녹색 이게 막 고름이 다 찬 거예요. 그다음에 거의 한 15도 정도 이렇게 손톱들이 다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들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화장실을 갈 때 언니한테 옷 좀 내려달라고. 그다음에 단추가 있는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손이 다 이렇게 골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옷도 막 지퍼 있는 옷도 입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거의 새까맣게 이제 탄 것처럼 이제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화장을 해도 먹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또 내가 병이 또 증상이 이렇기 때문에 아 정말 나 암 환자 맞구나 이거를 안 순간 우울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너무 우울하고 슬픈데요, 너무.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 힘들게 항암하시고 또 열심히 투병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신체의 변화라던가 이런 아픔들을 또 잘 극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씩씩하게 가야죠. 아, 박 PD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혼자 사는 그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족한테 뭐 얘기도 못 하신 분들도 사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요, 여기 있어요. 예, 그게 저예요, 바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암제를 이제 3개를 썼어요. 3개를 썼기 때문에 정말 각종 부작용은 다 겪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언니가 옆에 있었지만 만약에 혼자 겪고 있는 이 분들 또 지금 현재 또 치료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이 시기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네, 아니, 할만하고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개인차가 있어요. 저는 다 그 증상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혀 이런 증상 없이 오심, 구토 뭐 이런 것도 없으신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지레 겁먹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만약에 항암해야 된다면 저는 겁날 것 같은데요. 박 PD님 얘기 들으면.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항암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항암 여부가 결정이 안 났을 때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호자가 저희 어머님이신데 이거를 저희 어머님한테 저를 수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불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행히 항암은 제가 검사를 통해서 패스를 했지만요. 저도 그 우울 단계가 이제 왔는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눈물도 안 났어요, 저는. 사람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절망에 빠지면 눈물도 안 나나 봐요. 이거를 해소가 안 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깊이 물속에 잠겨 있는 느낌이 막 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니까 저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일을 다 그만두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친구들이 이제 다 올리잖아요, 사진이나. 네. 근데 저 친구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잘 되고 있고 막 그런데 저만 이렇게 달리다가 엎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앞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거.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너무너무 저를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친구 결혼식이 있었는데 항암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사람이 모든 결정이 안 됐을 때가 가장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친구 결혼식이 옛날 같았으면 그래 내가 갈게라고 하는데 확답을 못 주겠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항암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결혼식을 내 컨디션으로 갈 수 있을까? 못 가나?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못 하는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무기력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함이 오더라고요. 저는 부정분노 단계가 심하게 오지 않았는데 대신 우울이 굉장히 깊게 와가지고 그때 썼던 일기장을 보면 작품들이 많아요. 책을 한 권 좀 시를 많이 썼어요. 네, 시로 다루겠죠, 제가. 그때 음반을 내셨나요? 음반 낸 건 그 전이고요. 제가 네. 그때 음반을 하나를 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곡도 안 써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단계가 있었죠. 네. 근데 우울 단계 같은 경우 이제 보호자분들 보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하루 종일 혼자 침울한 표정으로 계세요. 근데 이럴 땐 절대로 혼자 두시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잘 극복을 한 케이스인데 이 우울 단계에서 자살률이 일반인 환자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꼭 혼자 계신 분들은 뭐 부모님이나 친구분이나 뭐 혹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분 같이 이렇게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암 환자 그 힘들게 투병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당신은 필요한 존재고 희망을 갖고 잘 극복해보자. 뭐 요렇게 옆에서 격려를 해주시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우울을 극복하기보다 네.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시기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인가?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일에 더 매달렸던 것 같은데 직장 먼저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요, 저요. 네, 근데 이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좋은지 다니는 게 좋은지 지금 묻는다면 저는 즐거우면 나가고 괴롭고 힘들면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그만뒀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여행을 가고 싶어서.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우울해 있을 때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하지 말으셔야 될 말들 보면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요즘요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냐면요, 암 환자는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병원비의 5%만 내면 돼요. 물론 그 5%도 힘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뭐 급여화가 된 약을 쓴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받으면 크게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우리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뭐 그런 뭐 막말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뭐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시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할 때. 네. 또 옆에서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우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암과 타협을 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게 수용 바로 전 단계인데 수용을 하기 위한 그런 바로 전 단계의 준비 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행을 갔어요.
저는 진단받고 한 2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왔거든요. 집에 있으면은 못 견디겠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보니까 뭐 그래서 그냥 정말 무작정 짐 싸가지고 그냥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무작정 걸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게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요. 제주도가 제가 그때 여행 가기 전에 한 2, 3개월 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나 여기 있고 제주도에 또 왔고 똑같은 곳을 가는데 상황은 변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때도 내한테는 암이 잘하고 있었나? 막 그런 생각 막 하면서 막 많이 걷고 뭐 울고 싶었는데 그때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걷다가 암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암이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웃으시던데 저 진짜 얘한테 너무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간절했어요, 나름. 근데 막 걸으면서 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도 지어줬어요. 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순이. 아. 암순이. 그게 왜 순이냐면 순한 암이라고. 너는 순아. 너는 정말 순한 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더 커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진짜로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정말 숲에서 사람 없을 때만 그러긴 했거든요. 그렇게 암이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걸었어요. 진짜. 그런데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게 나 항암을 하면 어떻게 하지? 계속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항암을 하면 이제 신체에 있는 털들이 다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머리 빠지는 게. 근데 암과 대화를 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 그러면 가발이 길면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가발은 짧은 걸로 사자. 이번 참에 가발을 좀 안 해봤던 스타일을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 뭐 암순이랑 또 뜨문뜨문 또 같이 대화를 하고요. 우리 순이랑. 네. 그렇게 타협을 해서 저는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여행이 저한테는 많이 환기가 돼줬던 것 같아요. 네. PD님은 암 환자들의 그 코스 같아요. 저도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암 환자들 이렇게 그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다 제주도 갔다 온 사진 다 하나씩 다 올려놔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는. 네, 그래서 암 환자들이 꼭 한번 가봐야 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네. 그래서 PD님은 타협 단계가 없으셨나요? 저는 뭐 타협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항암을 워낙 세게 해가지고 선항암하고 또 수술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또 방사선 했기 때문에 뭐 극복의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단계는 정말 암과 딱 대면하고 극복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환자 본인이 받아들이면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야 되나? 네, 좀 우울 단계에서 넘어가서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보호자와 이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기이니까요. 이제 보호자분들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뭐 너무 환자를 걱정스럽게만 쳐다보시지 마시고 같이 환자가 이제 의지를 가지는 시기니까 같이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서 우리 잘 한번 이겨나가 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타협 때 저는 이제 항상 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항암을 딱 받으러 가는데 그 보호자분이 저희 언니는 평상시 화장을 안 해요. 네. 그 간호사분이 저희 언니 팔에다가 팔찌를 딱 채우면서 이제 들어가시죠라고 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저 환자는 접니다라고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 PD님을 이제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못 보시는데 박 PD님 평소에도 빨간색 립스틱 바르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항암할 때도 그렇게 다니셨다고 해요. 굉장히 빨간 립스틱이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혹시 또 세브란스에 빨간 립스틱 찾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타협 단계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평화로운 수용의 단계가 옵니다. 네. 수용하셨나요? 네. PD님? 네.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강해야 몸도 강해집니다. 화이팅! 화이팅!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아,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야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이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버킷리스트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제 버킷리스트가 네. 저 스페인에 있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걷는 게 버킷리스트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시 계속 부정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환자인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 후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km를 걷고 이제 완주를 했는데 그때 걸으면서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신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라면 먹는 생각만 하고 막 너무 몸이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풍경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환자라는 거를 잊고 한 달 동안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제 안에 있던 어떤 응어리들을 다 풀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사실 제가 4월 얼마 전에 그 자궁경술, 소파술을 이렇게 받았어요. 네, 네. 수술을 했는데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그 암을 진단을 받았거든요. 네, 정말 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너무 이제 PD님이 씩씩하게 잘 극복하고 계셔서 네. 사실 이 처음에 그 유방암 걸렸을 때 이 모든 단계를 다 겪고 나니까요. 지나고 나서도 이 시간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씩씩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이번에 그 수술 잘 되시기를 진짜 꼭 기도할게요. 네, 너무. 그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면 병원에서 이거 팟캐스트 한번 떠보고 싶어요, 정말. 저 진짜 박 PD님 좀 누가 좀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팟캐스트를 병원에서 뜨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리얼한 생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생생한 경험담? 이걸 좀 들려주고 싶어요. 네, 박 PD님만 괜찮다면 제가 네. 녹음 장비를 들고 병원으로 가서 뭐 그러니까 암병동에서 최초 방송 팟캐스트. 네, 이런 심리 단계를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도 되게 아득하게 느껴지고 또 잘 견뎌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기특해지네요. 그쵸, PD님? 기뜩기뜩 쓰담쓰담. 아우, 네. 이제 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환자분들도 이런 단계를 지나시면 또 받아들이시고 해탈하시고 편안한 단계가 오실 거예요. 지금 어떤 단계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을 믿으시고 의료진을 믿으시고 또 저희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약도 좋고 그러니까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반드시 완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심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준비된 5단계 심리 단계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잘 몰라요, 의학적인 부분은. 네, 이제 아주 훌륭하신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해주시고 저희는 우리 환우들과 환자들 간의 힐링과 공감 또 이런 위로의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암환자들이 직접 만들고 소통하는 방송.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저희 내가 암이라니 홈페이지 cancerstory.modu.at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